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가지고 북마크 관리 프로그램의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마크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현해야 될 양이 많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만들었던 북마크 관리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해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그래서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고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북마크 관리 프로그램의 메인 VI가 있는 폴더와 같은 폴더에 다음과 같이 북마크.txt 파일을 제공을 해서 북마크.txt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한 가지 예로 3개의 북마크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라고 하는 북마크 네임에 해당하는 그 URL 주소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URL 주소가 있고, 구글에 해당하는 URL 주소가 다음과 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서브 VI를 하나 운영을 해서 서브 로드 북마크라고 하는 VI를 하나 만들 텐데요. 여기서는 파일 IO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속성으로는 오픈에 리드 온리 속성을 주고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에 북마크.txt 파일을 불러오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불러오는 거죠. 근데 이 문자열을 저는 1차원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할 거고, 여기에서는 클러스터 형태로 출력을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내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URL 인포라고 해서 네임과 URL을 원소로 갖고 있는 클러스터 형태로 출력을 내보내는 방법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그냥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구분 문자는 라인핏 상수죠. 그래서 한 줄씩 구분 지어서 분리를 해낼 테고,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을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문자열을 1차원별 데이터 또는 2차원별 데이터로 손쉽게 변환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는 1차원별 데이터로 변환을 했고, 이 변환된 데이터를 다시 포르프를 이용해서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 콜론 두 개가 네임과 URL 사이에 구분 문자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콜론이 있으면은 이전과 이후 데이터를 해서 네임과 URL에 각각 매핑을 시킨 다음에 이 관련된 거를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든 다음에 포르프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면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서브 VI 출력 값을 다시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네임 정보만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URL 선택이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 부분에 값을 매핑 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네임 정보를 뽑아내고, 이 네임 정보를 다음과 같이 이 URL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링 같은 경우는 문자열과 그 원소값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원소값 같은 경우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unsigned 16비트로 변화해서 인가해 주시게 되어 있고, 이 네임을 이 URL 선택이라고 하는 텍스트링의 스트링으로 인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따 실습에서 해보시겠지만 텍스트링의 아이템으로 관련된 이름이 등록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프로퍼티 노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퍼티 노드에 여러 개의 속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이 실행되는 순서는 가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순서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될 텐데, 이렇게 문자열과 값을 매핑 시켜준 다음에 값 신호를 이용해서
이 배열 인덱스의 첫 번째 원소로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 URL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는 이 다음 강좌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리스트 URL이라고 하는 리스트 박스가 하나가 있는데, 관련된 리스트 박스에 이 그 텍스트 파일로부터 불러온 데이터를 투영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리스트 URL이라고 하는 리스트 박스에 자,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처음 실행됐을 때 텍스트 링이라고 하는 URL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에 아이템이 매핑이 되게 되겠고, 리스트 URL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 캡처한 부분과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표시가 되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불리한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add 버튼과 delete 버튼 두 가지에 대해서만 구현해 볼 텐데요. 자, add URL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이 list URL에 있는 값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추가할 거냐고 하면은 URL name과 URL address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문자를 만든 다음에 이 관련된 거를 이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를 추가해서 다시 list URL의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반대로 delete URL 같은 경우는 자, list URL에서 선택한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원소 값을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지난 강좌에 진행했었던 코드를 미리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bookmark.txt 파일을 한번 에디터로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북마크 아이템들을 제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북마크 네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콜론으로 구분한 다음에 URL 정보가 다음과 같이 있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자, 이전 강좌에 간단하게 실행을 했을 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고, 여기에서 패널 닫기에 대해서만 자, 처리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의 URL가 선택이 되고, 이번 강좌에서는 이 URL 선택이라고 하는 텍스트 링의 값을 투영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add와 delete 값이 변경이 됐을 때 URL name과 URL address 값이 이 URL 리스트에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삭제가 되는 동작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브 VI를 먼저 구현해 볼 텐데요. 자, 서브 VI 같은 경우는 서브로드 북마크.vi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직접 짜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간관계상 제가 미리 자, 프론트 패널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URL 인포 정보와 아이템 정보가 출력으로 나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URL 인포 같은 경우는 지금 클러스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시면, 자,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자, 클러스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URL 인포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원소가 또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이 1차원 배열의 원소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근데 원소는 자, 보시는 것처럼 네임과 URL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자열에 자, 문자열 컨트롤 하나 불러오시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두 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은 네임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URL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을 허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원소인데 이거를 배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배열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 이 배열 안으로 이 관련된 클러스터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자, 동일한 그 인디케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우겠고요. 자, 이렇게 자, 커넥터 펜에 해당하는 자, 인디케이터를 만드시면 되겠고,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파일 IO 함수는 항상 자, 파일 IO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가 필요할 거고, 쌍으로 마지막에 파일 닫아줘야 될 거고, 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읽어오는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에라 클러스터를 먼저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파일 열기
생성 대체라고 하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우선 파일 경로 같은 경우는 파일 상수에 가보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가 있고 하나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경로 만들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강의에서 진행했듯이 랩뷰 2020에서는 경로 만들기 함수의 임자가 자 경로 상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름 또는 상대 경로는 자 상수를 만드시게 되면은 자 경로 상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bookmark.txt라고 하겠습니다. mark.txt라고 하겠고요. 자, 사이즈 좀 키워주시겠고, 자 관련된 값을 입력으로 자 경로 정보에 인가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동작 같은 경우는 상수를 만드셔서 오픈이 되겠죠. 기존에 있는 값을 불러놓은 거니까. 그리고 또 상수를 만드시고 리드 온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스 코드 같은 경우는 미리 이 bookmark.txt 파일은 미리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고요. 만약에 미리 만들지 않고 실행될 때 만들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또 그 파일 IO 함수 고급 파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파일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또는 폴더 존재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파일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자 파일 IO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옵션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미리 bookmark.txt 파일은 만든 상태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파일 참조 번호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마찬가지로 파일 참조 번호 인가해 주셔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석으로 파일 닫기가 되겠죠. 자 여기는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어오실 때는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배열 데이터로 손쉽게 바꾸기 위해서 저는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도움말 보시겠고요. 그래서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겠고 자 포맷 문자열에는 자 빈 문자열 하나 만드시겠고 자 여기서 배열을 만들 겁니다. 배열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배열의 원소는 문자열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관련된 값을 출력 데이터 타입으로 선호해 주시면 되겠죠. 자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저는 자, 스프레드 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자 관련된 값을 자 구분 문자 같은 경우는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에서 자 라인피드 상수를 이용해서 구분 문자를 구분 짓겠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을 자 아이템이라고 하는 1차원별 인디케이터에 투영을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동작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아이템이 자 1차원별 출력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URL 인포라고 하는 부분에는 네임과 URL 정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출력을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포르프를 이용할 거고요. 자 포르프를 이용을 하고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올리겠고요. 자 여기서 자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자 구분 문자를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입력으로 관련된 문자열을 인가해 주시겠고 자 정규식으로는 자 여기에서 콜론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러면 콜론이 있기 때문에 이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값과 이후 값을 분리해내면 되겠죠. 그리고 URL 인포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Y를 지우시고 여기 안에 있는 원소 값을 자 하나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상수는 지우시겠고요. 자 테두리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포르프의 출력으로 나올 때는 이 관련된 값을 자 클러스터 형태로 묶어서 내보내주면 좋겠죠. 그래서 자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묶기 함수가 있겠고요. 자 출력 클러스터 데이터 타입을 선호해 주시고 자 네임과 그 다음에 URL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콜론의 앞부분은 네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URL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임과 URL 정보를 뽑아내신 다음에 자 관련된 값을 포르프 출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고 관련된 값을
URL 인포에 연결해 주시게 되면 자 1차원별 출력으로 데이터를 내보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서브 VI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동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URL 네임과 URL 주소가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메인 V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자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가서요.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이쪽으로 좀 치우겠고요. 자 서브 VI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북마크 .vi를 불러오시겠고 자 관련된 자 여기는 제가 주석으로 자 로드 북마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URL 리스트에서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보면은 아이템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속성에 자 이 부분을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1차원별의 그 아이템 출력 값을 연결해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자 이 URL 리스트에 이제 보면 실행을 했을 때 관련된 정보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URL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URL 선택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URL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텍스트 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템 정보들을 자 네임과 그 네임에 해당하는 값을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 코드에서처럼 포르플 이용을 해서요. 자 구드에서 포르플 이용하신 다음에 자 URL 인포 정보를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가해 주시게 되면 1차원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오토 인덱싱이 활성화 되겠죠. 그리고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필요한 거는 네임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임 정보를 뽑아 오겠고요. 근데 텍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 문자열과 그 문자열에 매핑되는 원소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소값 같은 경우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겠고 자 그리고 URL 선택에 대해서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퍼티 노드를 만들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문자열과 값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관련된 속성을 불러오시겠고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그 프로퍼티 노드의 값으로 인가해 주시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좀 더 키울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1차원별의 원소값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뽑아내시겠고 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자 와이어 지우시고 상수를 지우신 다음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클러스터 이름으로 묻기 함수로 출력으로 내보내줄 클러스터의 데이터 타입을 선호해 주시겠고 스트링과 값 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스트링 같은 경우는 네임 정보를 인가해 주시겠고 값 같은 경우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 변환점이 빨간색 점이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삽입의 숫자형 팔레트에서 언사인드 16비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고 자 관련된 출력값을 내보내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아이템과 문자열과 값에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아이템 부분이 다음과 같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눌렀을 때 맨 아래쪽에 빈 아이템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북마크.txt 파일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한 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걸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지우시고 다시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3개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이 다음 강좌에서 진행하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려고 할 건데요. 자, URL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 줄 건데요. 자, URL 선택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값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값 신호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자, 배열 입력 인가해 주시겠고, 인덱스 정보는 자, 인덱스 0으로 하겠고요. 자, 라벨은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값 중에서 자, 저는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할 거고, 여기서 값 정보만 뽑아낼 겁니다. 밸류만 뽑아낼 거고, 이 밸류 값을 관련된 자, 프로퍼티 노드에 인가해 주시면 이 VR가 실행됨과 동시에 이 URL 선택에 해당하는 값이 변경된 이벤트가 바로 동작하도록 운영할 건데, 관련된 이벤트 처리는 다음 강좌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자, 여기까지 하면은 다음과 같이 실행을 했을 때 bookmark.txt 파일에 있는 정보를 읽어와서 URL 선택에 자, 이렇게 아이템을 표시해주고, URL 리스트에 자, bookmark.txt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표시를 해주는 부분까지 구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자, 2가지에 대해서 운영해 볼 텐데요. 이 add 버튼과 delete 버튼을 눌렀을 때 이 URL 리스트의 값이 URL name과 URL address에 입력된 값이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자, 타임아웃에서 자, 이 부분을 좀 올리겠고요.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시겠습니다.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 add URL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와 또 하나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delete URL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추가했고요. add URL이 값이 변경됐을 때는 관련된 컨트롤을 자, 집어넣어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자, 정지 버튼은 거짓이고, delete URL도 마찬가지로 자, 관련된 값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은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dd UR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작을 시킬 거냐면, 자, 이 부분도 자, 에라 클러스터 좀 위로 올려주는 게 낫겠네요. 살짝 올려주시겠고요. 자, 관련된 자, 에라 클러스터를 또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에라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리스트 URL에 있는 값에 자, URL name과 어드레스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를 배열 만들기 함수로 이용해서 추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값을 먼저 읽어올 겁니다.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자, 추가할 문자열을 만들 텐데요. 추가할 문자열은 URL name과 URL 어드레스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 자, 이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경계하시겠고, 자, 문자열에서 자,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URL name 정보와 그 다음에 그 구분하기 위해서 자, 콜론이 필요한 거죠. 자, 땡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문자열 연결 함수 하나 더 늘리신 다음에 URL 어드레스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관련된 값을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배열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이템 자, 여기에 기존 값에 뒤에다가 값을 추가해주는 코드를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트 URL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이 부분을 이쪽으로 라벨을 내리겠고요. 관련된 값을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dd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신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ni 사이트, 그래서 ni라고 하고요. 자, www.ni.com이라고 하고, 자, ad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다음과 같이 ni www.ni.com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delete URL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할 텐데요. 자, delete URL 같은 경우도
자, 이거는 이 리스트 URL 이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복사하시겠고요. 자, 딜리트 URL 같은 경우는 자, 하나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삭제해야 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자, URL 선택 정보를 이용해서 자, 삭제를 해줄 거예요. 자, URL 선택 정보를 잘못됐네요. URL 선택이 아니고 리스트 URL이죠. 그래서 자, 리스트 URL에서 선택된 아이템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을 할 테고요. 자, 기존의 자, 배열 정보를 이용을 할 거고, 삭제할 인덱스 정보를 리스트 URL 정보로부터 자, 얻어내신 다음에 자, 라벨 보이가겠고요. 관련된 값을 다시 이 리스트 URL 값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배열로부터 삭제된 자, 배열을 다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된 리스트 URL의 그 라인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제거해 주는 동작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자,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ni 그 다음에 ni.com을 자, add로 더하신 다음에 다시 이걸 선택하시고 자, 딜리트 하시게 되면 삭제가 되겠죠. 자, 다음도 딜리트. 자, 이렇게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북마크 관리 프로그램에서 자, VI가 실행이 됐을 때 자, 북마크.txt 파일에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URL 선택이라고 하는 텍스트링의 그 값을 자, URL 아이템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URL 리스트에는 정보를 표시해주는 기능과 함께 URL 네임과 URL 어드레스에 입력한 값에 따라 가지고 이 add나 delete를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정보가 URL 리스트에 추가가 되기도 하고 URL 리스트에서 선택된 값을 삭제하기도 하는 동작까지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기능에 해당하는 클리어라든가 그 다음에 로드, 세이브, 그 다음에 이 URL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내가 URL 네임과 URL 어드레스에 표시된 이 정보에 해당하는 자, 그 웹사이트를 기본 브라우저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주는 동작을 하는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